백승우 기자, 앞서서 제주 일부 지역에서 오전 10시부터 제주 공항 운행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뉴스 속보도 지금 들어왔었는데 전반적인 여객기 상황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 이제 오전 10시에 운항 재개된다 방금 속보로 들어온 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결항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제 국내선 여객기 같은 경우에 368편이 결항이 됐었고요. 오늘도 벌써 이미 251편이 결항이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 기상 상황에 따라 아마 추가가 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그런 상황 두 가지 상황으로 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냥 오늘 오후 3시까지는 운항이 조금 일부 재개되거나 아니면 좀 아예 중단되거나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속열차 같은 경우는 130여 편 정도가, 일반 열차는 187편 정도가 현재 운항이 중단되거나 조정이 된 상황이고요. SRT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후 3시 전후까지는 60편 정도의 운행이 이제 중단되거나 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풍속에 따라서 열차 탈선이 우려되기 때문에 가장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이제 선조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객선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녁부터 국내에서 운행하는 연안 여객선이나 아니면 국제 여객선 모두 전면 지금 현재 통제가 됐고 해수부 조치에 따라서 컨테이너 크레인 등의 선박 등에 대해서도 고정을 해놓고 이제 풍속에 의해서 이제 쓸려가지 않게끔 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주 공항을 시작으로 점점점 이제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부터는 이제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부터 서서히 이제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휴교령이 내려진 지역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서 휴교령이 내려지긴 했는데. 유효한 겁니까, 지금도? 예, 아직 좀 유효한 상황이고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등 이제 모두 휴교하거나 원격 수업을 하도록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피해가 조금 더 심한 제주도나 부산, 울산 등도 대부분 원격이나 단축 수업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오늘까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아마 교육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공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뉴스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은 안심 못한다. 위험 지역 통제는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태풍과 관련해서 정부의 통제가 현재까지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과 내일까지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말라라고 정부와 강요를 향한 또 질책과 당부의 메시지 현재 나오고 있는 건데, 맹수영 대표님, 태풍의 중심은 지나갔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아마도 이제 많은 전문가로부터 대통령이 지금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알려진 것 같은데 오늘과 내일까지도 대통령은 지금 좀 걱정을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예요. 아무래도 이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한 큰 에너지, 보통 나가사키 원폭하고도 원폭이 한 10,000개 정도 있어야지 발생할 정도의 그 태풍의 하나의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번 태풍은 그냥 태풍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태풍이 지나가서 비와 바람은 멎어질지는 몰라도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라든지 가라앉기 직전이라든지 붕괴하기 직전인 그런 지역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일상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주변의 어떤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이런 어떤 하늘 상태의 비와 바람은 멎었다 하더라도 좀 이런 것들에 대한 만전의 대비를 그래도 내일까지는 좀 해야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염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조현선 기자. 네, 동해상으로 태풍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간풍 반경이라든지 강수 지역이 속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광화문 거리가 보이고 있는데 시민들이 우산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을 정도로 전국 대부분 지방에 아직까지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 막 태풍이 빠져나가 남해, 동해상으로 그 지역으로 이 비가 많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정오까지는 궂은 날씨가 계속되다가 이 오후가 되면서 차츰 안정적인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 더 내릴 비의 양을 좀 알려드리면요. 영동과 영남 지방으로 120mm가 넘는 비가 조금 더 쏟아지겠고, 특히나 영남 해안이라든지 이 지형적인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지리산 부근은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경기도나 충청도는 최고 60mm, 또 서울 등 나머지 수도권 지방에도 5에서 30mm, 그러니까 빗방울 정도에서 이슬비 정도까지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내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바람도 이 태풍이 빠져나가는 이 꼬리에서 아직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초속 20에서 30mm의 강한 바람이 내륙으로는 불 수 있다는 점도 계속해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예.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한 명이 실종된 상태고 경남, 전남 등에서 3,463명이 현재 대피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집계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수면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 같아요, 백승훈 기자. 예, 맞습니다. 방금 이제 설명하셨다시피 이제 풍속이 20에서 30m 정도 이제 높게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만조시 상황에서 가장 이제 부분이 이제 저지대 침수 부분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만조가 이제 나타나는데 사실 이번에 태풍이 부산이나 통영 이제 여수 부분에 이제 상륙을 했을 때 만조 시각과 겹치면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오늘 만조 시각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경우에는 새벽 4시 31분이었고 통영은 새벽 4시 51분, 여수는 새벽 5시 5분이었습니다. 특히 보시면 이제 통영 같은 경우에 새벽 4시 50분이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거제의 흰남노가 상륙한 시간도 새벽 4시 50분 정도였거든요. 사실상 물이 많이 들어차 있는 상황에서 바다에 이제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해일이 발생하거나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는 상황이 더 쉽게 발생한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이제 저지대에 계시거나 해안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주 같은 곳을 보더라도 백승훈 기자 아까 짚어줬지만 또 산간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아니면 산간 지역의 제주 같은 경우는 워낙 관광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또 관광 시설들이 있거든요. 뭐 시간당 앞서 40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이죠. 보인 곳도 있기 때문에 고지대에 사는 분이라 하더라도 뭐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는 이제 한라산 탐방을 전면 이제 통제한 상황인데요. 통제해야죠. 예, 일례로 이제 제주도뿐만 아니라 충북 제천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복 2차선 도로가 현재 통행이 되지 않고 이제 통제가 돼 있는 상황인데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이제 나무가 흙을 지탱하지 못하고 같이 쓰러지면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앞서 저희가 태풍 속보를 전해드리고 한 50분째 전해드리고 있는데 50분 전에 태풍의 중심이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태풍 위치가 어디고 이 태풍이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맹성현 대표님이 좀 기상청 데이터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기상청에서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최신 정보는 아마 한 9시 10분 정도의 시각으로 그렇군요. 8시 현재 중심이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추정상 속도가 시속 50km 이상의 굉장히 빠른 속도. 보통은 이 중위도권에 진입을 하면은 한 30에서 35, 중위도 그 후방 쪽에 이제 북위 후반 한 40도 정도가 됐을 때는 그때가 됐을 때 한 초속 40 정도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지금 이미 초속 50m가 넘는 속도로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6시 부산 그리고 7시 부근쯤에 울산 앞바다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동해바다에서도 많이 좀 멀어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도 쪽으로 계속해서 가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게 되는군요. 오늘 정오가 될 때는 거의 독도에서도 좀 멀리 떨어지는 해상까지 가지 않을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60에서 70 정도로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거의 우리나라 동해상 부근은 모두 빠져나갈 것으로 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가을 태풍이다 이런 말이 언젠가부터 회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곧 가을인데 또 태풍이 올 수 있습니까? 태풍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한 해에 발생할 수 있는 태풍은 25개 정도. 그러니까 물론 뭐 한 해에 25개의 태풍이 5개 정도 발생을 하는데 물론 뭐 한 해에 뭐 14개 발생을 하고 31개 발생하고 굉장히 태풍은 그 해마다 갖추고 있는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태풍이 발생하는 북서태평양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도 태풍의 발생 정도는 굉장히 다르게 예측되고 규칙적이지가 않은데요. 통상적으로 과거 30년치의 평년값을 봤을 때는 25.1개, 한 25개 정도 발생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올해 11번째 11호 태풍 흰남노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14개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9월과 10월에 발생하는 태풍은 흰남노 못지않은 막강한 세력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고 그리고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쪽으로 진입할 가능성 여름철 한철에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덥고 습한 공기가 일본 쪽으로 물러나는 과정에서 그 가장자리에 한반도의 길을 지금 트워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태풍에 대한 또 만전의 대비가 추후까지도 계속해서 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태풍이 또 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올 주말부터는
조현선 기자. 네. 추석 연휴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 저희 김재의 돌직구쇼를 보고 계신 많은 국민들도 이 추석 연휴에 내려가야 하나? 태풍의 영향력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추석 연휴의 날씨 전망은 현재 기상청으로부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중기 예보 상으로는 이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비 소식은 없습니다. 가끔 구름만 끼면서 파란 하늘이 보일 수 있는 정도의 맑은 날씨가 되겠고 일교차가 좀 커서 한낮에는 한 27도에서 29도 정도로 다소 덥다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할 것으로 그러니까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추석 연휴에는 뭐 비나 바람 네.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오늘 내일 이 복구가 잘 되고 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금토일 월은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중대본에서 여러 군데의 피해 상황을 밤사이에 집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한 명이 실종된 상황이고 대피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전 피해도 많고 한데 백승훈 기자가 밤사이 피해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방금 또 이제 속보가 들어온 부분이 포항 제철소 부분에 오전 7시 30분에 이제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불이 났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확인 결과 이 포항 제철소 대부분의 이제 공장에 침수가 이미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 아무래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직 포스코에서 사태를 파악 중이긴 한데 이제 태풍 때문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처음에는 주민이 큰 소음 때문에 이제 불이 난 것 같다라고 해서 신고가 접수가 됐고 인근 주민들도 모두 대피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큰 피해는 이제 정전 피해고요. 이 제주도에 지금까지 이제 1,600여 가구 정도가 정전이 이미 발생을 했고 아직까지 9,000여 가구 정도가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거센 비는 이제 대부분 그치긴 했지만 이제 바람이 아직 거세기 때문에 이 복구 작업이 좀 아직 더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침수도 이제 문제인데요. 이 제주도나 이제 전남 아니면 이제 일부 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하면서 이 차량이 침수가 되거나 어선이 침수가 되는 상황도 속속들이 속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 한라산이나 인근 오름에 탐방로 전면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대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남에서만 2,000명이 현재 대피를 한 상황이고 소방 신고도 100여 건 가까이 이미 접수가 됐습니다. 이 부산에서는 180여 명 정도가, 전남에서는 140여 명 정도가 이 대피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중대본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제 울산 남청교 아래 하천에서 2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아직까지 소방당국이나 경찰이 수색 중이지만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피해 상황 백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풍 흰남노가 세력 강을 유지하면서 오전 7시 10분 동해로 빠져나갔다라는 뉴스 전해드립니다.